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 자산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택선 고집, 최선을 선택하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라. 바로 중용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최선을 선택하고 선택했으면요 뚝심 있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뚝심 있게 밀고 나가자고 하니 때로는 불안하고 또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바로 저희 부동산 방송 행복한 재테크가 있습니다. 저희 행복한 재테크를 통해서요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의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잘 모르시는 내용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요. 또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세미나 참석하셔가지고 수준을 높이시게 되면은 바로 택선 고집을 통한 성공 투자 가능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부동산 얘기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전화 상담에 앞서서 시장의 흐름, 이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볼게요. 주택부터 아파트까지 이 임대 시장에서 월세가 상당히 요즘 인기가 많다고요. 그렇죠. 이게 대세로 자리 잡아가는데 네. 여기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먼저 이 월세의 변화 과정을 우선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월세 비중이 사상 최고치로 올 1분기에 이제 65%까지 이제 돌파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과거 2021년까지만 해도 40%에 있었는데 2022년과 2023년 이때 이미 50%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2024년에 60%를 돌파하면서 2025년에 드디어 이제 65%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이 65%가 거래량이 그럼 어느 정도인가? 월세의 거래량이 15만 1,095건입니다. 자, 대단히 많죠. 전세의 비중도에 비해서 이 월세의 비중이 이제는 65%를 돌파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그러면 이렇게 월세의 비중이 높은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외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월세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는요 실제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연결되는 사다리 자체가 없으니까요. 이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이제 그 대출이라는 것을 활용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구하려면 대출을 받아야죠. 이 DSR이 외국의 경우에는 80%까지 대출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40%에 머물고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진다.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이 월세는 더욱 대세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때 코로나 사태라든가 또 이제 역전산에 의한 전세 사기 이런 피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월세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시장의 흐름, 임대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고 두 번째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령이 이제 공표가 됐습니다. 계도 기간이 꽤 길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렇죠. 다음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이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임대차 신고제 시행이 이제 본격화됐는데 임대차 시행이 그렇습니다. 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 30일 내에 신고를 의무화하게 되고요. 이거 의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신고 의무 위반은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할 때는 100만 원까지도 이렇게 부과가 되니까 이 부분 신경 쓰셔야 되고, 그러면 신고 의무인은 임대인, 임차인 둘 중에 한 명만 해도 인정이 된다. 그리고 보증금이 6천만 원, 또 월 임대료 30만 원을 어떻게 해요? 초과하는 경우 한 달 이내에 신고가 이제 의무화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행이 되면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효과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동으로 확정 일자가 부여가 됩니다. 확정 일자가 부여가 되니까 이제 따로 확정 일자, 전에는 이제 확정 일자,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실제로 점유 그리고 계약 신고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가 돼야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임대차 보증금을 선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확정 일자가 바로 되니까요. 이 부분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은 어딘가? 전 지역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겁니다. 전 지역 아니에요. 경기도만 제외. 경기도를 빼고 전국의 군 단위는 제외입니다. 군 지역은 제외. 자, 군 지역은 제외예요. 전국의 군 지역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 광역시, 뭐 특별자치구, 그다음에 특별시 이런 지역, 그리고 경기도는 전 지역이 다 포함이 돼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 시행령 관련해서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는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러면 먼저 걸려온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전세로 주고 있는 그 과천 원문동의 네. 레미안 슈루 네. 그 가격 전망하고 언제 매도를 했으면 좋은 건지.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세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매도를 함과 동시에 평촌하고 인덕운고 주변에 어디로 그 아파트를 하나 매수해서 네. 가야 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과천 원문동의 아파트 레미안 말씀하셨고요.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갈아탄다면 어디가 괜찮을런지 양팔석 전문가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 레미안 슈르는 이제 과거 그 앞 주공 11단지를 이제 그 재건축한 지역이죠.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여기 지금 레미안 요거 슈르를 왜 매도하시려고 그러시죠? 네, 이제 지금 현재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로. 예. 네, 그 집은 지금 전세를 주고 저는 이제 이 안양 그 평촌에서 그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저는 평촌에서 좀 거주를 하고 싶어가지고. 평촌에서 거주를 하고 싶으셔요? 네, 그래서 예. 이제 평촌 쪽에 이제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평촌의 어떤 그 앞으로의 투자성을 고려한 거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다고 하는 이유는 이 레미안 슈르가 현재 요게 몇 평대를 보유하고 계시죠? 33평이요. 33평이. 요게 아마
18억에서 19억 정도 하는데 요 주변 지역들이 이제 재건축이 전부 진행이 되면서 과천 같은 경우는 이제 10단지 정도가 남은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자 앞으로 매도 시점이 언제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매도 시점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는 되려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과천은 왜 매수 시점이냐 하면요. 과천 같은 경우 지금도 이미 최고점을 돌파했어요. 여기는 네. 매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상급지와 초상급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과천은 자 아파트 거래 허가제가 지정이 된 것인가요? 아직 안 됐죠. 안 됐죠. 지금 제가 이제 토지 거래 허가라는 표현을 안 써요. 아파트 거래 허가예요. 실제는 아파트 거래 허가 시행되는 데가 강남 3구와 용산 구죠. 네. 자 잠시 주춤했는데 요 근래에 목동이 상당히 뛰고 있죠. 네. 예, 목동 지역이 뛰고 있어요. 그 토지거래 이제 뭐 아파트 거래든 뭐든 거래 허가 지역이 이 지정이 됐음에도 뛰는데 과천은 거의 지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네. 거기다가 여기는 준강남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을 제외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인덕원이나 평촌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네, 인덕원이나 평촌, 인덕 좋습니다. 인덕원. 왜냐하면 여기가 쿼드러플 역세권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인동선 그리고 월판선 그리고 GTX C 노선 거기다 현재 4호선까지 정말 아주 교통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 주변 지역에 현재의 아파트 가격들은 대체적으로 30평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에서 11억 수준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거주를 중심으로 해서 거주가 선순위고 투자가 2순위다. 그러면 뭐 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가 1순위고 거주가 2순위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매도를 하지 마시라. 당분간은 최소한 올해 2025년은 매도를 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노후 계획도시 이게 특별법 지역이에요. 물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지역이긴 한데 그렇게 함으로써 용적률이 400에서부터 많으면 450%까지도 받아요. 그래서 현재 평촌 지역이나 이 평촌 신도시 지역 안에는 용적률이 보통 일반적으로 180% 수준이니까 사업성은 있어요. 아파트 값 자체는 지금 여기 상당히 7억 원, 8억 원 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이 돼서 해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하고 했을 때는 수익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런데 다만 여기 평촌 신도시가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잘 갖춰져 가지고 편하잖아요. 편리하시죠? 여기. 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슈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과천시지만은 여건들이 그렇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과천시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좀 불편한 점도 있고요. 또 백화점도 없어요. 거기는. 이런 여러 가지의 편의시설들이 좀 미비하고 이렇다 보니까 과천시보다는 여기가 좋지 않겠나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투자를 선순위로 둔다고 하면 매도를 당분간 보류하시라. 그렇지만은 매도를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가능한 한 인덕원 주변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내가 거주를 중심으로 한다면 평촌 좋습니다. 평촌은 이 안에 이제 투자할 곳들이 이제 몇 곳이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요건 이제 방송에서 어떤 지역을 특정화해 버리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요런 부분들은요. 별도로 이제 뭐 개인 상담 꼭 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큰 틀을 잡아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의 성향에 맞게끔 또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끔 잘 추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